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입시 결과는 국숭세단이라고 하는 서울 중위권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같이 좀 비교해서 보면 참고할 만한 대학들이 아주대, 인하대, 성신여대,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까지 전체 8개 대학을 한번 볼 건데, 추천 전형 기준에서 인문계열부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제가 좀 데이터 자료를 몇 개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70% 컷을 기준으로 하는 컷을 베이스로 하고, 각 대학마다 가장 높은 성적대를 보여줬던 모집 단위들과 입결, 가장 낮은 성적대를 보여주는 모집 단위와 입결도 한번 참고로 보세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깊게 얘기는 안 할 거지만, 요 정도의 성적대에서도 지원해서 붙을 수 있구나.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게, 최저 충족률을 지금 입시 결과에서 보여준 대학이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입니다. 이 세 대학의 이 데이터 자료까지 한번 비교하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 8개의 대학을 하나로 묶은 가장 큰 이유는 전형의 동질성이죠. 교과 100% 전형입니다. 학교마다 반영 교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순 교과 100% 반영을 하고 있고 서류 평가 요소가 배제됐다라는 점. 여기에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데 이합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제 최저의 기준점이 있다. 물론 난이도는 차이가 있어요. 숭실대학교 이합 4, 국민대 아주대는 이합 5, 세종대 단국대 인하대는 이합 6, 서울과기대 성신여대는 이합 7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과 100에 이합이라고 수능체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최고와 최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 수준에서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극초반, 그리고 최저를 따져보면은 2등급 후반 혹은 3등급 초중반까지도 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등급 초중후에서 대부분 지원을 하고 대부분 거기서 합격을 하는 케이스, 반대로 또 2등급 때에서 많이 불합격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2등급 때 올해 이제 수시 준비하고 있는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대학 라인들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결부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내가 얼마만큼의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요게 매우 중요하겠죠. 내가 2합 4 가능하냐, 2합 5가 가능하냐, 2합 6이 가능하냐, 2합 7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나의 내신 성적과 다 연동되어 있어요. 요게 무슨 얘기냐. 일단 숭실대를 한번 보시면 2합 4입니다. 올해 기준에서는 2합 5로 바뀌어요. 작년에 2합 4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숫자를 아마 올해는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올해는 2합 5가 되면은 국민대와 똑같은 수능 최저가 되기 때문에 숭실대 입시 결과값이 아마 국민대와 유사해질 것으로 예상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2합 4일 때 최저 충족률이 42.95%예요. 근데 2합 5인 아주대를 기준해서 본다고 하면 53.46%거든요. 근데 이 53.46%에 70%컷 기준하면 2.56이라고 하는 이제 입시 결과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높은 2등급 초반대의 2.29라고 하는 입시 결과가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대는 아무래도 아주대보다는 2합 5를 맞추는 집단이 최소한 조금 더 많겠죠. 53.46%보다는. 60%까지는 좀 어렵다 하지만 아마 50% 후반대 정도의 최저 충족률은 맞춰지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올해는 숭실대도 아마 유사한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의 최저 충족률을 맞출 수 있는 집단이 2등급 초반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숭실대와 국민대 인문계열은 아마 2.2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아마 올해 입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최저까지 하면 2등급 중반, 후반도 맞출 수는 있지만 2등급 후반이라고 하는 이 성적대에서 솔직히 2합 5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하 모라고 하는 게 대략적으로 50%에서 55% 사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넘어간다고 하면은 대부분 떨어지는 친구들이 아마 2등급 중반, 후반, 3등급 초반에서 지원했던 친구들이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그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숭실대 국민대 아주대가 기준이 잡히고 아주대가 숭실대 국민대에 비해서 입계 성적대가 떨어지는 거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역적인 한계다. 서울캠과 수원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지역이 갈립니다. 저와 비슷한 세대 혹은 수능 초창기 때 대학 진학을 하셨던 이제 학부모님들의 기준하고 지금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기준은 완전히 틀립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학교의 네임밸류도 있지만 또 하나가 거리입니다. 주로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울, 전국구 지방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서울을 노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 애들은 자기가 통학이 가능한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학교가 우선순위일 거고 지방에서 서울로 온다라는 건 그 서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또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은 정확히 서울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신촌에서 놀고 싶어. 내가 강남에서 놀고 싶어. 그런데 내가 만약 수원에 있는 아주대에서 생활하고 있어. 그러면 내 아이의 생활 반경은 수원인 거지 신촌이나 강남이 아니란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서울 안에 있는 학교를 내가 다니고 있다면 지하철을 통해서 30분 혹은 멀어봤자 40분 이내에 모든 인프라를 서울 전체를 다 즐길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내신 성적에 어느 정도의 갈림이 나온 걸로 생각이 되어진다. 그거를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세종대, 단국대, 인하대예요. 2합 6라인이잖아요. 동일한 2합 6라인인데 불구하고 70%컷 기준으로 했을 때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죠. 약 0.2등급 정도의 편차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편차가 나느냐? 심지어 2합 6은요, 인하대 기준으로 했을 때 71.33%라는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세종대를 따져본다고 하면 무조건 이거보다 더 높은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여줄 거예요. 왜? 2.29라고 하는 저 70%대면 국민대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국민대의 2합 5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한 대략적 55%인데 그 중에 압도적인 다수가 아마 2등급 초반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세종대 2합 6을 맞추는 학생들 2.29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인하대의 최저 충족률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최소한 75%가 넘어가겠죠. 단국대가 그 사이쯤 될 거고 인하대가 아마 제일 낮을 거예요. 왜? 2.65라는 성적대에서 2합 6을 맞추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 보시는 요 밑에 있는 2등급 후반대에서 2합 6을 맞추려면 3, 3 혹은 2, 4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져 봤을 때 등급대가 지금 이렇게 대각선의 라인을 따지고 있다는 건 세종대가 서울, 단국대가 용인, 성남에 가까운 용인, 인하대가 인천. 그러면 서울에 살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국대와 인하대가 동시에 붙었을 때 단국대가 좀 더 거리상 가까워요. 학교의 급은 비슷하고. 그러면 인하대를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지방권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까 아주대 때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인프라를 즐기고 싶은 거지 그 인하대 앞에 있는 인프라를 즐기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학에 가는 이 MZ라고 불리는 세대들에게는 단순히 대학의 네임밸류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인프라에 대한 그 고려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입시 결과값들이 지금의 이 라인에 있는 대학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 자, 2합 7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숭실대, 국민대, 세종대라고 하는 국숭세 요 세 학교보다는 한 단계 아래라고 볼 수 있는데 불구하고 2합 7이라고 하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수능 최저와 둘 다 서울 캠퍼스라고 하는 걸 기점으로 했을 때 등급들을 보시면 지금 2합 6라인 혹은 2합 5라인에 있는 아주대, 단국대, 인하대가 훨씬 높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서울 캠퍼스라고 하는 이 부분과 2합 7이라는 훨씬 여유 있는 수능 최저라고 하는 부분에서 2등급 초반 친구들한테는 정말 6번 카드로서
이 두 학교가 아주 중요한 학교다. 여학생들한테는 성신여대가, 아마 남학생 중심 서울과기대가 매우 중요한 6번 카드의 학교들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최저 충격률 따져본다면 아마도 거의 90%에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등급 초반에서 2합 7에 못 맞추면은 밑에 있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광상명가예요. 광운대, 상명대, 명지대, 가톨릭대인데 그 중에 상명대하고 가톨릭대에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어요. 거의 동일선상에 가까운 2합 7이라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다고 하면 광운대하고 명지대만이 이제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근데 이 학교들하고 지금 보고 있는 학교들하고의 그 인지도의 차이의 편차값이 상당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종합전형에서 지금 보시고 있는 라인에서 종합전형이 무조건 다 붙어야 된다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고,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의 입시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2등급대에서는 일단 2합 7 혹은 2합 6은 무조건 맞춰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많다라는 점. 자연계열도 그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인문계열에 비하면은 입시 결과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거는 동일선상에서도 자연계열 학생들이 2등급대에 포진되어 있는 인원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고, 더 골고루 퍼져 있을 수 있고 2등급 초반대에 더 많은 자연계 학생들이 더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거에 기반을 해서 봤을 때도 지금 2하 5라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예요. 6, 7에 대해서는 최저 충격률 알 수 없지만 지금 숭실대, 아주, 인하대를 보면 동일한 2하 5에 교과 100인데 숭실대가 제일 최저 충격률이 높고요. 그 다음 아주대, 그 다음 인하대 순입니다. 아까 인문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하고 유사하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1순위가 서울에는 숭실대, 2순위가 그나마 서울에서 통학이 가능한, 혹은 서울의 인프라를 그래도 내가 40분 안에는 느낄 수 있는 아주대, 인하대는 정말 거기서 딱 서울에 있는 강남까지 1시간 반 걸립니다. 지하철 타면. 그러면 홍대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가 우선순위로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2등급 초반대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숭실대, 아주대가 있는데. 그러면 인하대는 누구에게 넘어오냐? 지금 보시는 2등급 중반대 학생들에게는 기회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단 2합 5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라는 부담은 있겠지만, 그것만 되면 인하대는 3등급 초반도 합격하는 모집 단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매우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 라인은 어떻게 보면 추천 전형에서 내가 수능 최저를 얼마만큼 조합할 수 있냐가 교과 추천 전형의 지원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그거와 함께 종합 전형의 방향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여기서 명확하게 그 체조를 맞출 수 있는 2등급 초반이라고 한다면 종합 전형에 지금 보시고 있는 라인을 학교를 한 장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상향 라인을 쓰는 게 맞는 거죠. 내가 무조건 맞춰서 무조건 겟할 수 있는데 굳이 종합 전형에 이 라인을 쓴다? 그 얘기는 내가 수능 최저가 불안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라인이 지금 보시는 8개의 대학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점. 자, 국민대하고 단국대 2합 6라인이에요. 요 2합 6, 2합 5보다 조금 더 낮은 난이도의 2합 6을 선택함으로써 지금 70%컷 사이는 2.29에서 2.38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국민대가 문제죠. 4등급대에서 2합 6을 맞춰서 저 임산생명공학이라는 과를 간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가 아닌,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숭실대와 유사하거나 숭실대보다 실제로 높았을 거다. 대부분의 모집 단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4등급 넘어가는 모집 단위는 그냥 최저로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게 평균치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뺀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2.29잖아요. 근데 더 위에 있었을 거 보여져요. 그렇게 국민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2.29지 실제로는 요 칸 라인의 기준은 2.1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시는 게 맞다.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아니라는 부분, 인천보다는 서울의 접근성에서 좋다라는 게 딱 보여지는 2.38, 2합 6 기준에 했을 때 이 정도 나오는 게 상당히 정상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최저래도 2.7이었으니까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냐면 요 밑에 이 세종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종대가 2합 7이에요. 근데 등급대 보시면 2.16이에요.
최저를 받는데도 정말 만만치 2.49입니다. 서울 과기대도 마찬가지 2.09. 대부분의 그 화공생명 1.74 이런 게 워낙 높은 것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서울 과기대와 세종대가 요 2등급 초반대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자연계열 기준 했을 때 6번 카드라는 거죠. 왜 6번 카드야? 최저가 2합 7이잖아요. 이거 무조건 맞출 수 있거든. 그러면 굳이 단국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민대만 선택을 하고 단대를 빼고 과기대 세종대를 써서 내가 2합 6 못 맞추면 2합 7에 있는 과기대 세종대 가겠다. 이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자연계열의 지금의 수능 최저의 흐름이라는 거죠. 성신여대도 비슷한 흐름인 거죠. 2합 7에서 여학생들 기준 했을 때 2.16. 아무래도 여학생 중에서 난 죽어도 여대 싫다고 하는 이런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감안해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인하대하고 단국대가 2등급 중반대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학교 라인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경점이 생기는 학교가 하나 있죠. 세종대가 내년부터 2합 6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입시 결과 컷이 지금 보는 것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저는 딱 지금 보시는 2.2대 요 칸에서 아마 세종대가 설정이 되고 국민대가 아마 지금 보시는 기준점에서 요 라인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4등급 같은 저런 것들이 올해 또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4등급에 2합 6을 맞추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추천이나 제한이 없는 학교도 제법 많다 보니까 그런 학교들 정도는 이제 노렸을 것으로 보여지고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노릴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그냥 2등급대에서 지원 전략을 짜는데 2등급 초반과 2등급 중반 이후로 해서 고려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최저. 내가 얼마만큼을 맞출 수 있느냐. 요게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학교들에 대한 선택 권한을 갖는 거다. 그러면 이제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종합전형은 지금 보이시는 데이터 값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참 어렵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합전형에서의 입시 결과는 절대적인 입결 컷들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절대적인 합격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종합전형은 가장 크게 제가 고려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전형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면접형은요. 다단계입니다. 다단계가 무슨 얘기예요? 서류로 1단계에서 3배수나 4배수를 뽑습니다. 이제 서류평가로. 그 뽑은 애들 중에서 면접을 가장 잘 본 친구들을 총점 합산을 해서 최종 합격을 시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입결이 1단계 서류를 통과한 학생 중에서 면접까지 합격한 친구들의 주요 교과목 기준한 입결 컷이에요. 자, 근데 입결 컷을 보시면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이란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는 교과전형 기준에서 우리가 보면 2등급 초반대예요. 근데 여기는 중반도 아니고 대부분이 후반대에서 지금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해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50% 이내의 컷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면 2등급 중반하고 후반대, 심지어 3등급 초반대에서 지금 종합전형의 면접형으로 요 8개의 대학 라인을 써서 합격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집단입니다. 지원하는 집단은 어떤 집단들일 것이냐.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집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종합전형은 서류평가다 보니까 나의 서류평가보다 더 우수한 서류평가 요소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내가 분리한 거잖아요. 이런 숫자가 아니라. 그러면 일반고 대 일반고로 싸우는 게 가장 유리한 거고 일반고 대 특목으로 싸우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서류평가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숫자만을 갖고 얘기하고 지금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저로 붙은 입시 결과 컷도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의문점은 이겁니다. 일단 의문점 첫 번째, 특목 3등급이 이 라인을 지원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외고 애들하고도 상담을 해보지만 외고 3등급이면 일단 보는 최저로 보는 게 건국대, 동국대예요. 그러니까 정말 6번으로 여기를 쓰지 않는 이상 나 올해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4등급 대에서 여기를 보고 쓰느냐?
4등급대에서 보고 쓸 수 있지만 4등급대에서도 이 라인은 거의 6번 카드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국대 아주대 인하대는 아마 국민숭실 세종대가 5번 정도 되겠죠. 그러면 5등급대에서 쓰는 게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학교들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특목 5등급은 받지 않는다. 그럴 거면 차라리 일반고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위에 있는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에 학생들을 뽑는 게 낫다라고 지금 대학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계열도 거의 동일한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5등급 때까지는 잘 뽑지 않는다. 뭐 뽑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2등급 후반에 3등급 때 정착을 하고 있는 게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그럼 얘네들은 누구냐? 얘네들 일반고 맞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고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로 2등급 후반에서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성신대, 서울, 가기대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등급으로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1등급은요 4%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 기준 했을 때. 2등급은요 11% 안에 들어가야지만 2등급이 나옵니다. 2.99까지 11%입니다. 3등급이 23% 이내에 들어가야 되는 집단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지금 입시 결과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이에요. 자, 300명의 학생을 갖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보면 1등급이 12등까지입니다. 12등까지만이 1등급입니다. 2등급 안에 들어가려면요 33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2.999까지가 33등이에요. 그 3등급 급초라고 하면요 34등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23%니까 69등 안에 들어가야 3등급 끄트머리예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 그러면 2등급 중반이라고 한다면 뭐 거의 초중 가깝겠죠? 대략적으로 따져봐도 학교 기준 했을 때 6%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2% 이내에 들어가는 애들이 지금 보시는 이 8개 라인의 대학을 가고 있는 거예요. 종합전형. 그것도 면접형으로. 교과전형 기준하면 2등급 초반이잖아요. 그럼 교과전형으로 해서 지금 이 라인에 가는 학생들은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4%에서부터 한 7%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8, 9, 10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교과에서 4에서 7, 8%고 종합에서 따르면 6%니까 대충 계산했을 때 한 8%에서 12%, 13%대까지. 요 흐름 4에서 12, 13%대 안에 들어가는 집단의 애들이 가는 학교가 이 8개 대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집단인 겁니다. 이게 3등급이면 되게 못해 보이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들 하세요. 3등급이면 못해. 아닙니다. 34등이라니까요. 300명 있는 학교에서 200명 있는 학교 기준하면 23등이에요. 23등. 3등급 급초 3.02. 그러니까 엄청난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 안에 들어가면 진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시면요, 지금 이 집단을 우리가 어떻게 자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특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일반고 중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이제 학업 역량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 혹은 지역 명문고라 불리는 학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업 역량이 우수한 일반고 혹은 지역 명문고라고 불렸던 일반고 2등급 중반 정도 되면요 되게 홍익대 누립니다. 왜? 걔네들은 수능에 대한 학업 역량이 자신들이 있고 그 정도의 학업 역량과 서류평가 요소를 갖고 있으면 위에 있는 학교들이 쓰기 시작하거든요. 일반고 2등급 초반대가 건국대, 동국대 노리는 거하고 동일선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라인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뭐 욕하셔도 상관없는데 이 라인이 2등급 중후반대에서 정말 내가 서류평가 준비 잘 되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판단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여기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면접이에요. 여기 면접 준비를 진짜 잘해야 된다. 그게 제가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종의 공략?
공략집이라고 말씀드리기에 그냥 공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판단해 보시면은 오히려 종합전형에 대해서 숫자로 접근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는 2등급 후반도 충분히 가능해 라는 기준점. 그러니까 70% 정도보다는 저는 평균 정도에서 요거 위 안에 들어가는 어떤 학업 역량 갖고 있다, 내신 성적대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고민 안 하고 서류 평가 요소만 비교할 겁니다. 예, 모집 요강을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요즘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것만 각 대학별로 직접 비교해 볼 겁니다. 대입해서 내가 해볼 만한지, 내가 그러한 부분에서 이 학교가 요구하는 내용들의 어떤 평가 요소를 내가 잘 갖추고 있는지 이것만 비교해 보겠죠. 잘 갖추고 있다? 저는 2.8, 2.9 저는 그냥 국민대 숭시대도 써보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지금 보시는 이 숫자에 있는 학생들을 아무리 후하게 쳐줘도 학업 역량이 좀 더 우수한 일반고 혹은 서울 안에 있는 일반고 학생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천 지역이나 전 지방에 있거나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 일반고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다 똑같아요. 비슷한 동아리 활동, 비슷한 학교의 커리큘럼.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했냐, 내가 더 깊이 있게 노력했냐의 차이인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서류형 보도록 하죠. 그러면 서류형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면접형하고 입시 결과들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나마 좀 차이가 나는 학교가 세종대 정도인 것 같은데, 세종대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면접형하고 서류형에서의 평가하는 평가 요소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학업 역량을 서류형이 좀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면접이라고 하는 요소에 대한 그 중요도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서류로 뽑았던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그냥 1단계에서 끝. 그럼 면접이든 그 이외의 요소에서 훨씬 더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면접을 봤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다른 학교들도 면접을 볼 때 다양한 관점들을 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세종대의 어떤 이 서류형에 대한 입결 분석을 한다라는 게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면접형과 서류형의 좀 기준점의 차이가 있다, 요 정도의 느낌. 근데 그걸 빼면 국민대, 단국대, 성신여대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셨을 때 큰 차이들이 없기 때문에 서류형이나 면접형에 뭐가 더 유리하다 이런 건 없다. 가장 큰 차이점 하나밖에 없겠죠. 내가 면접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 혹은 내가 면접을 봤을 때 내가 잘할 자신이 없다 정도의 차이점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면 서류형과 면접형에 대한 저는 그 서류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한 그 상황은 동일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성신여대가 이제 전부 면접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서류형으로 이 라인에서는 요 세 학교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약간의 변수값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여대가 이제 없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큰 변수값이 생길 거라 보지 않는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냥 서류형을 봤을 때 2등급 중반에서 후반대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세종대 정도만 2등급 초중반대에서 서류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학교도 체조는 보여주진 않았으니까 체조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는 없겠죠. 오늘 국숭세단이라 불리는 이제 이 인서울 중위권 대학, 인서울 중위권 대학들의 입시 결과와 이 입시 결과에 대한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밑에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인서울 중하위권 라인, 어떻게 보면 2등급 후반에서 이제 3등급 초반대에 있는 학생들이 한번 좀 전략적으로 노려볼 만한 대학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